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내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했고 또 상당수 인사로부터 증언과 입장을 들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내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점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후 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일 해상 결정이 난다면 NL 진영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또 반대로 존속 결정이 난다면 보수 진영들이 헌법 가치를 주장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신은미 황선 사건에 이어진 대형 이념적 균열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럴수록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사회 그리고 튼튼한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추운데.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인사가 그렇게 나와야 돼요. 와, 네.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냥 이 생각 없이 드나드는 방송국인데 오늘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추워요. 너무 네. 추워. 오늘 카피는 추위입니까 뭡니까? 예, 오늘 카피는요 셜록 홈즈를 해볼까 하다가 예. 본드, 제임스 본드로 갔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항상 본드가 자기를 소개할 땐 두 번을 얘기를 해요. 맞아요. 본드, 제임스 본드. 자, 영국의 신기한 첩보 소설 사람이야. 작가 예. 이언 플레밍이 쓴 007 시리즈의 이제 주인공이죠. 영국 첩보 조직이 MI6 이게 외무부 그렇죠. 소속이고요. 예. MI5 이거는 이제 내무부 소속이어서 그렇죠. 이제 해외와 국내 치안과 이 보안을 따로 담당하는데 전자는 해군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자 MI5는 육군에서 시작을 해서 군 간에 또 이제 어떤 경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임스 본드는 해군 중령 MI6 소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007 많이 봐도 제임스 본드가 해군 중령인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와 관련된 뉴스가 있나 보죠? 네, 최근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대형 정치 스캔들이 바로 이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아닙니까? 예. 어제도 검찰 수사 결론을 예고하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또 오늘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가 검찰 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윤회 문건이 아니라 박지만 미행설의 진원지. 이것이 이제 파헤쳐지고 있는데요. 예. 박 회장은 시사저널 등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미행자의 자술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일전에 밝혔죠. 하지만 의심은 간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진술했는데 이 관련 자료를 측근으로부터 받은 문서 자료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찰은 바로 이 문건이 박관천 경정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고요. 예. 박 경정은 경찰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이를 청와대 공식 문서가 아닌 사문서 형태로 작성을 해서 박 회장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경정에게 미행서를 제보했다고 한 경찰 B씨 그리고 문건에 또 미행자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 미행자까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결과 미행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조사한 건 전부 사실이 아닌 거네요. 대체로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다 만든 거예요. 혼자 다 만들었어요. 네. 이 박지만 문건, 서양희 능력이 문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문서 제조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요. 아니, 소설 쓰는 능력도 근데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네. 지금 표명하는 것으로 그리고 알려지고 여기서 있는데. 선긋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은 나는 처음 듣는다. 모르는 일이다.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미행서를 둘러싼 진실 공방까지 이제 수사로 밝혀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청와대 내부의 여러 관련자들뿐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까지 특정 의도를 가진 문건 조작의 기획 세력에 놀아났다. 그 기획 세력은 이제 한 명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박관청 경정, 뭐 혹은 몇 명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남는 미스테리가 숨진 최경희와 한경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경희는 조만간 적정 시점에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근데 여기서 좀 또 흥미로운 사실은요. 한경희의 변호인은 이 일전에 JTBC가 단독 보도한 맞습니다. 그 이 청와대에서 예. 회유했다라고 하는 그 이 인터뷰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 하지 않았다. JTBC는 녹취록이 있다라고 해요. 이 진실 공방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한경희 측에서 또 하나 문제 제기가 나온 건 뭐냐면 검찰이 이제 영장 심사를 청구할 때 최경희에게 문건을 교부했다. 누가? 한경희가. 요 이제 내용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최경희 등에게 교부했다. 그러니까 단수를 복수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불특정 다수로의 확대를 시도했다. 이런 정황을 이제 밝혔고요. 검찰은 당연히 물론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경희 변호인이 지금 이제 JTBC 지금 인터뷰 부인 이거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또 JTBC라는 언론 매체가 또 이제 사운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또 진실 공방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만큼이나 양측 얘기가 엇갈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네. 뭐 무슨 얘기만 나오면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또 딴 얘기하고. 네, 회유가 있었다, 예. 협박이 있었다, 뭐 이제 정말 이거 첩보전 같아서 뭐 셜록 홈즈든 제임스 본드든 검찰의 이제 이 어떤 결과 발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개연성 혹은 또 확실한 증거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길 바라고요. 예. 또 이게 첩보물이 또 등장합니다. 또 있어요? 네, 어제 국회에서 시끌시끌했는데요. 최민희 의원과 이노근 의원. 어제 보니까 뭐 나란히 무슨 네. 한 20kg? 10kg짜리 쌀 봉지. 막말 공방은 시끄럽게 이제 국회에서 벌어졌는데 최민희 의원이 사과 요구했고 이노근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말씀하신 게 그 행사장, 쪽방촌 노인들에게 이 겨울에 쌀을 기부하는 행사. 지난 여름엔 아이스버킷 챌린지였는데 요건 라이스버킷 챌린지더라고요. 여기 이제 최 의원 나란히 이제 사진도 예쁘게 찍고 서로 훈훈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에게 이제 이노근 의원 용서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구박받았다 그랬죠. 네, 자신이 구박받았고 절반 정도 용서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재밌게 남겼는데요. 어제 싸운 이제 이유를 보면 이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그러니까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재직하고 있는 이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2개 구입했다. 이게 쟁점이었어요. 일이에요, 네. 그거. 그래서 이 느닷없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으로 뭐 청와대 제2부속실이 이걸 뭐 산들 왜 샀는지 총리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총리를 이제 다그치니까 총리는 이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쓰기 위해서 샀다. 그랬더니 최 의원이 그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레코더가 15개나 있는데 시계형 몰카를 왜 삽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공방이 벌어졌던 건데요. 이 JW700, JW3500 이게 그 시계형 몰카의 이제 제품명입니다. 모델명인데 이게 네티즌들이 참 꼼꼼해요. 남성용과 여성용. 남성용은 6자 숫자의 렌즈가 있고 여성용은 12자 숫자의 렌즈가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질 수준을 4시간 이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기기다. 가격은 30만 원대다.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2 부속비서관실은 쓸 이유가 없고요. 연설기록비서관실도 캠코더를 쓰면 되지 왜 시계형 몰카를 굳이 구매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대통령 연설하는 거를 이 시계형 카메라로 찍으려면 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팔을. 경호용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럼 경호실이 또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안봉근 비서관이 또 이 저 시계형 몰카와 관련해서 구설에 올라 있어서 이거 청와대가 좀 빨리 속 시원하게 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가 궁금해서 샀을 수도 있죠. 확인해볼 그 사비로 사야죠. 맞습니다. 공비로 샀으니까 문제. 자, 본드, 제임스 본드에 관한 뉴스 더 있습니까? 네, 아까 해군 중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해군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 감사원이 감사했고요. 사업 책임자가 바로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아닙니까? 이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고요. 감사원 통보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다음 정기 인사 때 예. 뭔가 이제 황 참모총장 관련 인사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본인께서 이 방산 비리는 철저히 파헤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실 이게 뭐 인사 다음번 이거 기다릴 문제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통영함은 지금 이제 일단 취역하는 걸로 하지만은 시범 기간을 가졌죠. 취업은 하지만은 그 반쪽짜리 취업 아닙니까? 네. 딴 배가 꼭 옆에서 따라 붙어야 된다며요. 어군 탐지기로는 이게 어떻게 안 되겠죠. 나 이거 진짜 이거 참. 자 그리고 뭐 제임스 본드에 네. 걸리는 또 다른 뉴스 마지막으로 있나요? 제임스 예. 본드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임스 본드는 항상 칵테일 마티니를 마십니다. 아, 그런가요? 바텐더에게 주문할 때 흔들지 않고 휘저어서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요. 이 마티니를 마셨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 와인을 마시고 기내 난동을 부린 램프 리턴, 땅콩 리턴, 사무장 하기 조치, 조현아 전 부사장 어제 검찰 조사 고강도로 또 받았습니다. 예. 12시간 넘게 받았는데 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수행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 임직원들 우르르 따라다니지 않았고요. 예. 혼자 처연하게 머리칼로 얼굴을 다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 들어갔고 조사받고 나온 이 모습을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는 묵묵부답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과연 이제 기소될 것인가 이게 남아 있죠. 지금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007 시리즈에 나오는 네, 노래죠. 제 2탄 위기일발 예. From Russia with Love인데요. From Russia. 너무 러시아가 추워서. 그렇죠. 아니 춥기도 하고 네. 지금 그 모라토리움 그러니까 국가 부도에 디폴트 직면해 있지 위기에 놓여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네, 지켜봐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From Russia with 네. Love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제가 007이 된 기분이 오늘 좀 들기도 하고. 제임스 본드처럼 아, 그래요? 시국을 좀 파헤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머리를 오늘 잘하고 올 거거든요. 오늘 말씀 멋지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드거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 우리 와이프가 알면 큰일 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조희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한효주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전기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Station.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부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홈의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엔진은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대한항공 측 처남의 입기 취직 청탁인데요. 이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바로 내년 초에 있을 얼마 남지 않았죠.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로도 새정치민주연합 조용하지 않은데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가 사는 게 원래 좀 시끄럽지만,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 대한항공 측에 처남에 취직을 부탁을 해서 대한항공에 입사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미국 컨테이너 기업에 취직을 해서 8년 동안 연봉 8억을 받았다. 근데, 연봉 8억이 아니라 연봉 1억이죠. 그러니까 8년 동안 8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예. 저는 지금 현재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의 신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당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개인적인 그 판단을 잘 하셔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 거취를 결정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취 결정이라는 것은 비대위원장을 내려놔야 된다. 그죠? 네, 그동안에 야당이 주장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부 여당이 잘못했을 때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야당이 특히 지도층의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에 따르면은 이게 판결문에 있는 얘기라 그러죠? 그죠? 네네,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이 당시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장을 막 그만두고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있을 때인데 실제로 대한항공 측이 그때 대한항공 측이 방산 관련도 일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청탁이라는 것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취만 결정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여러 가지 국민적 그 비판의 목소리가 저는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비대위원장의 그 신분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곤란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가 몇 달 안 남았는데 몇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그 사이에 이 사람 바꾸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본인의 그 개인적 입장이 매우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현재로 경선 룰도 거의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대위원장은 당을 비상적으로 관리만 운영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의 입장에서도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군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비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전당대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당대회 비대위 지금 동반 사퇴를 했죠. 세 사람이. 그죠? 정세균, 박지원, 문재인 이 세 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 분이 문희상 위원장, 비대위원장과 함께 잘 짜여진 각본을 만들고 사퇴를 하셨죠, 세 분은. 예. 네네. 근데 지금 이 세 사람이 사퇴를 했다라는 건 전당대회에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권 도전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또 명확하지는 않아요. 말은 명확하게 안 합니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속내일까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예측 가능한 어떤 그 말씀이나 행보를 해야 되는데 항상 애매모호한 합법이나 또 불확실한 그런 행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예측 가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하루바삐 명확한 입장을 저는 밝히는 것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공학적으로 비대위원까지 사퇴를 했는데 전당대회 출마의 사람이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 이게 무슨 정치공학적인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거. 눈치를 살펴주는 거고요. 예. 일명 그 간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이 세 분 플러스 뭐 김부겸 의원도 나간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영남에서 3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가장 어려운 그런 척박한 지역에서 저는 3선의 어떤 그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예. 저를 당선시켜 주신 영남에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동서화합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라 그런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통합이냐 분열이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더 큰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흥행몰이가 되어야만이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는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전 당원들로부터 당당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당원들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것은 저는 매우 저는 우스꽝스럽고 또 비겁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오실 분들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신에 전 당원들로부터 저는 당당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용기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 이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는 출마 의사로 들리거든요. 네, 제가 틀리게 들린 거 아니죠? 네, 오늘 제가 예. 오후 2시에 저는 그 국회 정론관에서 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마치 YTN에서 예. 이렇게 평소 종료하는 또 신율의 별 말씀이요. 출발 새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YTN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경태 의원도 당권 도전을 하시고 이제 물론 말씀하셨지만은 부산은 영남권에서 유일한 3선 의원이시죠. 자, 그러면 조경태 의원, 김부겸 의원 그리고 그 세 분 정세균, 문재인, 박지원 그리고 또 누가 더 나와야 될까요? 그렇다면 흥행을 위해서? 저는 박영선 의원도 나오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추미애 의원도 나오셔도 좋고. 예. 한 7분 정도 나와가지고. 아하. 저는 그 전국에 순회하면서. 예. 저는 현장에서 직접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예. 뽑히는 사람이 저는 당당한 당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견 발표도 듣고 현장에서의 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당이 살아나겠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듣는 그런 기회를 저는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인 1표를 통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심플하게 이번에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사정치민주연합의 경선 룰을 보면은 이 투트랙 아니에요.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대표를 뽑는 게 보면은 새누리당만도 못합니다.
새누리당은 어쨌든 집단 지도 체제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당은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습니까? 예. 단일선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당대표가 과거의 그 총재급의 총재 이상의 그 권한을 가지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그런 대표가 되겠습니다. 예. 견제 기능이 거의 없는 것이 참 큰 문제인데 이번에 저는 혁신위원회하고 전준위에서 이런 그 당대표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걸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좀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 문제지만은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은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당내에 있어서의 상대적으로 작은 계파를 대표하는 후보들은 좀 불리하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계파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전당원이라면 한 100만 명이 좀 되거든요. 우리 예. 당원이. 예. 권리당원과 일반 예. 당원을 다 포함해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당하게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 하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 제도를 우리는 도입하는 것이 저는 우리 28 전당대회를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흥행몰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라고 보십니까? 새로운 당대표는 이제 우리 당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자영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계파끼리 나눠먹기 하는 행태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리더십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권을 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보다도 당권을 쥐어가지고 그 계파적 이익을 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계파의 그 특권적인 생각을 저는 청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 13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 지지도를 조사를 했거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 여기서 문재인 의원이 압도적으로 위더라고요. 자, 이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내 다수파가 아무래도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저 조경태를 문재인 의원만큼 언론에서 띄워줘서는요, 저는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 24.7% 나왔고, 그 다음에 김부겸 의원이 10%,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박영선, 정세균, 조경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의원이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7%밖에 안 나왔다 하는 것은 저는 실망스러운 그런 수치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후보는 지지도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쨌든 언론에서 다른 후보들도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비슷한 인지도를 높여준다면은 아주 재미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재미로 끝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친노들이 당권을 다시 장악했을 경우에는 분당은 필연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부터 전당대회 전에 분당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빨리 저는 봉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누가 되든 봉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 룰,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흥행을 할 수 있느냐 또는 흥행에 실패함과 동시에 분당으로 가느냐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8 전당대회는 통합이냐 분열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당 지도부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 전에 분당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일부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은 이번 전당대회 룰이 이렇게 재미없게 예. 정해지면은 그냥 보이콧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보이콧하고 분당은 다르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보이콧을 하고 신당 창당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원님들도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내부에는 거의 폭발 직전에 불만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당.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당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많이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끝까지 선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자, 예. 미국 연준 얘기부터 할까요? 연준 얘기부터 하죠. 통화 정책, 금리 정책 관련 회의가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 이 회의는 이제 미국이 금리 언제 올릴까 여기에 대한 암시 힌트를 준다고 해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던 그런 회의입니다. 예. 새벽 4시에 성명서 형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겼나 말하기 전에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보면은요. 다우지수 1.69% 상승, 나스닥 지수 2.12% 상승.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대강 짐작은 가시죠? 어제 우리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께서 말씀하신 네. 상당 기간이란 문구가 빠졌군요. 그건 빠졌습니다. For a considerable time은 그러니까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한다 해서 상당 기간은 빠졌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for a considerable time이 빠지더라도 대체제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 be patient란 단어가 들어가면 좀 약간 희석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이 be patient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빠지고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바로 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비둘기적 시각들이 이제 완연하게 지배를 하면서 뉴욕 증시도 크게 올랐고요. 투심도 회복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앨런 의장이 최소 2차례 이 금리 회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차례, 내년 1월에 있거든요. 근데 2월에는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 회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월에 있으니까 최소한 1월, 3월, 내년 1분기에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추론이 돼서 어쨌든 초긴장 상태를 갖고 한국은행 관계자들도 이거 밤새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어떤 미국 연준이 지금 다 주무시겠네. 네, 그랬는데 어쨌든 최선의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 금리 인상 충격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이지만 러시아가 지금 또 굉장한 문제거리를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디폴트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대로만 가면은 국가 부도 위기 상황까지도 또 한 번 맞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촉발은 국제유가 폭락입니다. 몇 차례 다뤘었는데 러시아는 이 재정 수입 절반이 이 석유 원유 팔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3, 4개월 만에 유가 40% 넘게 폭락을 했으니까 거의 재정이 흔들리는데 이렇게 재정이 흔들리고 경제 하는 모습을 보이자 러시아 통화 바로 항상 이렇게 되면 해당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해버렸는데요. 현재까지 보면은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거의 1년간이죠. 연초 이후 루블화 가치가 60%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재산이 달러 대비 환산한 재산이 100만 원이 그냥 40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제 다 금리 인하 이런 분위기인데 나홀로 10.5%에서 기준금리를 17%로 6.5%포인트 인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금리를 인상할 테니까 우리 루블화 좀 사줘라. 그래서 시장은 완전히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만 20% 장중에 급락하는데 패닉 상태를 보였는데 근데 지금 역설적인 건 말이죠. 러시아 국민들의 행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모스크바 이렇게 쫙 스케치 나오는 게 보여지는데 고급 자동차 매장, 가전제품 판매장, 가구점은 손님들로 완전히 북적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루블화 가치가 이제 더 떨어지게 되고 더 떨어지니까 아예 이참에 내가 왜 종이돈 갖고 있냐. 자동차 사자, 가전제품 사자. 그래서
완전히 실물, 뭐 쇼핑 붐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이제 곧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11%대거든요. 예. 이렇게 루블화 같이 폭락하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한 30%까지 인플레이션이 튀어오른 이게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공산품 사재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만일 말입니다. 만일 러시아의 경제가 더 안 좋아져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직접적으로만 보면은요, 우리 총 수출에서 러시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 1% 될까 말까 하는데, 근데 수출 품목은 이제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 우리가 강한 거예요. IT 자동차 업종이어서 부정적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직접적인 거는 미미하지만 이게 큰 지구촌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뭐 러시아 흔들리면은 동유럽 흔들리고요. 동유럽 흔들리면은 서유럽, 유로존도 같이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란 이런 천연자원 대국이 국가 디폴터 친다 이러면은 우리 뭐 수출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또 신흥국 전체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럼 러시아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은 유가가 어떻게 되나 요거 하나만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국가 경제 뭐 부도 피할 수 없고요. 유가가 반등을 하면 그나마 러시아 시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왜냐면 발생하게 되는 게요. 이 러시아 같은 게 이제 디폴트가 치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래도 종이돈의 왕이었던 달러가 최고야. 우리 달러 갖자 이러면서 달러 쪽으로 수요가 확 몰리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원화나 뭐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이제 뭐 주변국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힘들어져가지고 다시 우리도 외환 보유고 문제 또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어서 러시아 이 경제 디폴트 위기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 저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 큰 악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렌탈 1588-5200. 12월 코란도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시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우리는 봄, 당신을 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오늘도 봄, 내일도 봄, 보고 또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